자,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슷한 걸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는데 뭐랬냐면 한 직선과 다른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내용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거랑 완전히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공부하시는 친구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원이기 때문에 특정 상황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것 뿐이니까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원, O와 O'. 자, O와 O' 이 두 원, 왼쪽 원과 오른쪽 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A, B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한 선분, A, B를 연결한 이 녹색 선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현이 또 뭔지 알아야 되겠죠? 현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는데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을 통과하는 직선이 있거나 혹은 선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직선이나 선분이 원에 의해서 잘린 이 길이 있죠? 여기를 우리가 현이라고 부르고요. 그 원이 그 직선이나 선분에 의해서 잘린 이 곡선 부분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호라고 불렀습니다. 자, 현, 호 구분해서 공부하세요. 자, 그럼 이 녹색 선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시 이 그림의 이 녹색 선은요, 이 왼쪽 원의 현이기도 하고 오른쪽 원의 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원의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2번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 자,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 원의 중심을 얘기를 한 게 되겠죠. 두 개를 연결한 이 빨간색 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중심선. 자, 근데 중심선의 개념은 그다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3번 두 원의 공통현, 즉 녹색 선이 되겠죠. 공통현은 중심선, 이 빨간색 선에 의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등분이 됩니다. 수직 이등분이 된다. 자, 이 제반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원을 공부할 때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 한 거죠. 그래서 왜 현이 이제 공통현이 중심선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이 되는지는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개인 질문을 하시고요. 수직 이등분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게 응용이 될까요?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되면서 핑크색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활용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다시 고등학교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즉 방정식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방정식의 입장이니까 우변이 0인 일반형 형태의 원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구조는 똑같고요. 이렇게 각각의 개수에 점 하나 붙여주면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저 녀석을 지나는, 잘 읽어보세요.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아, 그 말은 원이 아닌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일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로 묶은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무엇이면 x제곱과 y제곱항이 존재하고, 자, k가 얼마면은 얘하고 얘가 서로 없어지나요? 계산돼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면서 서로 분배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존재하려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서 여기 있는 x제곱항, y제곱항이 살아남는다면 얘네들이랑 계산이 되면서 그 개수가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이 되겠죠. k가 만약에 2라면 2x제곱, 2y제곱이 나와서 얘네들이랑 더해지면서 3x제곱 더하기 3y제곱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식의 형태가 x제곱, y제곱항이 존재하면서 그 개수가 똑같게 되기 때문에 그 도형은 당연히 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k의 값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무조건 원이 되기 때문에 k가 1일 때도 생기고 k가 3일 때도 5일 때도 2분의 1일 때도 생기는 게 다 원이 되기 때문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라고 우리가 방정식의 원리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림을 그려도요, 원과 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빨간색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러한 작은 원부터 큰 원,
더 큰 원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오른쪽으로도 계속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위에서 공부한 상황이 지금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이 된다라고 그랬죠. K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풀리게 되면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창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식이 x 1차항, y 1차항, 상수항만 남게 돼서 x 또는 y로 이루어진 1차식만 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게 뭐였죠? 네,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쟤를 정리한 식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쟤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자, 또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선이긴 직선인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쉽게 얘기하게 되면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식에서 이 앞에 있는 원의 방정식에서 뒤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그냥 뭐 하겠다?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게 되면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하면 빼면 그냥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게 누구?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와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통연의 방정식은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를 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이 설계를 하고요. k의 값에 따라서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는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원이 아니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이 된다라고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의 기초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과 1,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교점을 지난다 라고 그랬으니까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배운 원리대로 첫 번째 원의 방정식 쭉 쓰고 걔를 k로 묶은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쭉 써줍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1,3을 지나기 때문에 쟤를 대입하는 거죠. x에다가 1, y에다 3을 대입한 걸 바로 계산할게요. 1의 제곱이니까 1, 3의 제곱이니까 9, 여기 1 들어가면 마이너스 8, 3 들어가면 플러스 6, 마이너스 5는 그대로 쓰고요. k로 묶이고요. 1 들어가면 1, 3 들어가면 9, 1 들어가면 2, 3 들어가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2 그대로 써줍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계산만 하시면 되죠. 자, 여기 10이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2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다시 8이 되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3이 남습니다. 플러스 k에 자, 여기까지 10이고 12고 빼기 10이니까 0 돼서 여기는 2가 되겠죠. 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k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다시 대입해서 얘를 정리한 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정말 귀찮아서 하기 싫지만 선생님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대입해서 마저 정리해 볼게요. 네, 정말 욕 나오는 작업이죠. 네, 기초 문제긴 한데 정말 노가다가 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k 대신에 집어넣고요. x제곱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까지 써둡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우리가 여기는 얘를 없애줄게요.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은 바로 분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y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요. 자, 요거 계산한 게 칸이 부족하네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y제곱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22x 요거 계산한 게 플러스 16y 마지막 상수항 계산한 게 마이너스 16은 0이 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힘들었죠? 자, 오른쪽 아래 문제는 쉬운 거니까 쉽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은 쉽게 얘기해서 두 원을 그냥 빼면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역식, 얘를 니은식이라고 해서 각각을 빼볼게요. 빼기 위해서는 먼저 전개를 해야 되겠죠? 기역식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y제곱은 7이 되고요. 자, 니은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25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식을 그냥 빼버릴게요. 그럼 x제곱 빼서 없어지고 4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면 6x가 되고 y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10y는 뺄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더하면 26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4에서 26을 빼니까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는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7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까지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6x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3은 0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현이 되는 거죠. 원이 아니라 빼게 되면.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겹겠지만 어차피 이런 문제 푸는 거 우리 처음 공부할 때 말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먼저 설계를 하고요. 지난다 라는 점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교점을 지나는 원은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쭉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k로 묶은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쭉 씁니다. 자, 중요한 건 그 원의 방정식이 모두 일반형인 형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두고요. 여기다가 2,3을 대입한 걸 써보겠습니다. 자, 대입한 것을 바로 계산할게요. 자, 2의 제곱이니까 4, 3의 제곱이니까 9. 여기다가 3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2. 자, 더하기 k는 그대로 오고요. 2의 제곱이니까 4, 3의 제곱 9.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더한 게 13인데 12를 빼니까 1이 되고요. 이렇게 더한 게 그냥 9죠. 빼기사 바로 계산하게 되면 더하기 9k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인 걸 알 수 있죠. 이제 찾아낸 이 k의 값을 다시 우리가 설계한 이 형태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그대로 쓰고 k 대신에 마이너스 9분의 1 집어넣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는 0. 양변에다가 먼저 9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약분이 되고 여기들은 각각 9가 곱해지겠죠. 그럼 9x의 제곱 더하기 9y의 제곱 마이너스 36y가 되고요. 현재 마이너스 1만 남아있는데 바로 분배해서 풀어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는 0. 계산합니다. 8x 제곱 되고요. 8y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36y는 0이 되겠고요. 양변을 모두 다 8로 나눠줘서 원의 방정식 형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시작하는 게 일반 형태니까요.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x 마이너스 8로 나누게 되면 약분까지 해서 2분의 9y는 0 하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한 원에서 다른 원 빼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얘는 예쁘게 정리도 된 형태니까요. 우리가 기역식에서 니은식을 바로 빼버릴게요. 자, 먼저 좌변 빼겠습니다. x제곱 빼기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빼기 y제곱 없어지고 우린 기역에서 니은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역엔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여기 남아있는 남은 좌변을 빼야 되니까 플러스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자, 우변은 4 빼기 0이 되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4만 넘기게 되면 6x 더하기 8y 마이너스 13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뭐라고 불렀죠? 네, 앞에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공통현. 자, 내용 읽어볼게요. 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며 교점을 지나는 그냥 식이 아니라 직선식입니다. 직선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며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다? 빼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은. 자, 두 직선이 수직한다라는 얘기는 뭐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용했고요. 함수식 형태에서는 이렇게 두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수직하게 되면 x 계수끼리의 곱과 y 계수끼리의 곱을 더한 게 0이다 라고 직선의 방정식에 배운 내용이 활용되니까 혹시나 까먹은 친구들은 기억을 해두자 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직선이 수직할 조건은요,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두 원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하고 수직이래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죠? 네, 두 원을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왼쪽에 있는 식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원의 식을 빼겠습니다. 먼저 좌변끼리 빼게 되면 x제곱 빼기 x제곱은 그냥 없어지죠. y제곱 빼기 y제곱도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8x에서 마이너스 6x를 빼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4y는 뺄 게 없으니까 빼게 되면 플러스 4y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도 빼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등호 나오고 우변은 0, 0이니까 그냥 0이 됩니다.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공통연이 되는 거고, 이 녀석과 얘가 서로 수직이래요. 그럼 선택을 하시면 되죠. 얘는 함수식이고 얘는 방정식이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방정식 형태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요. 선생님 그렇게 해서 풀게요. 그럼 니은식은 ax-y 플러스 6은 0하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푸는 건 수직이다 라는 사실을 풀 거기 때문에 수직은 둘 다 직선의 방정식일 때는 x의 계수끼리 곱하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y의 계수끼리 곱합니다.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게 0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a가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a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풀 수 있게 되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는데요. 얘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빼도 되고, 네, 바로 빼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조금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서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억번을 정리해보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ay 더하기 a제곱 상수항도 넘겨서 마이너스 4는 0. 직선, 원의 일반형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니은식을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9는 0. 그래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서 네,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찾습니다. 없어지고요. 없어지고요. 자, 얘는 뺄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2ay로 그대로 내려오고요. 남아있는 거 쭉 쓰면 되죠, 여러분들. 자, a제곱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8인데 4에서 마이너스 8을 빼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여러분들. 는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됐고요. 자,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수직한다 라는 걸 풀어볼게요. 옆에다가 우리가 이제 식을 써보게 되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됐어요, 여러분들. 와,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수직 조건은요, 우리는 x 계수와 y 계수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0이다 라고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과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게 되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 수직이다 라고 우리는 풀 거고요. 자, 그러면 x 계수 여기 마이너스 2하고 여기 2 있죠? 곱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y 계수 마이너스 2a와 여기에 1 있죠? 플러스 2a와 1을 곱하게 되면 플러스 2a가 되는데 이걸 더한 게 0이 나와야지 수직이 되겠죠. 그럼 2a는 4가 돼서 여기에서 a의 값은 2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해석이 살짝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막상 한번 풀어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한 원이 다른 원에 둘레를 2등분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원이 이렇게 있고요, 큰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둘레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만나는 점을 이었을 때 정확히 작은 원의 둘레가 왼쪽 반, 오른쪽 반으로 쪼개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 이은 선은요, 뭐가 되냐면은 저 작은 원의
지름이 되어야 됩니다. 저게 지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은 작은 원과 큰 원의 교점인데 교점과 교점을 잇게 되면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이 작은 원의 혹은 나눠지는 원이 되겠죠. 중심을 통과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면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라는 거에 최종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원이 얘를 2등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원을 기역원, 얘를 니은 원이라고 했을 때 기역과 니은을 빼서 공통현을 구하고 그 공통현이 작은 원인 니은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공통현을 구할 겁니다. 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거고요. 선생님은 기역에서 니은을 빼서 구할게요. 바로 x제곱 빼기 x제곱 없어지고 y제곱에서 얘를 빼니까 없어지고 ax에서 2x를 빼게 되면 x를 묶고 나면 a-2x가 되고요. 플러스 2y에서 마이너스 2y를 빼니까 플러스 4y가 되고요. 마이너스 3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2는 0이 됩니다. 이러한 직선식이 되고, 자, 우린 두 번째로 공통현 디귿이 얘를 디귿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디귿 프라임이 작은 원, 즉 둘레가 반으로 쪼개지는 원이 되겠죠. 니은의 중심을 지난다 라고 풀 거예요. 그래야지 작은 원의 둘레가 2등분이 되니까요. 자, 우리 중심 먼저 구해볼까요? 이 작은 원의 중심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중심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었죠.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1, y의 1차 계수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귿 프라임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는 x하고 y 대신에 각각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식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에 a-2 더하기 4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되죠. 얘만 이제 정리해서 풀어주면은 문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4a고요. 요거 다 계산하면 플러스 8이거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 돼서 이 문제의 답은 2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해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른 원이 한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둘레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넓이를 반으로 가른다라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공통현의 방정식이 두 원 중에서 작은 원, 다시 말해서 나누어지는 원의 중심을 통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원에서, 이 유형 문제에서 중요한 건 과연 누가 어떤 원이 반으로 쪼개지냐예요. 그래서 문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누가 얘가 누구를 얘를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각각을 기역,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역과 니은을 빼서 공통현을 구하게 되면 그 공통현이 니은의 중심을 통과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먼저 공통현을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 기역 빼기 니은을 해서 공통현을 구하게 되면 x제곱 빼기 x제곱, y제곱 빼기 y제곱, 3ax에서 6x를 빼게 되면 3a-6 하고 x로 묶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y에서 마이너스 2y를 빼면 플러스 4y가 되고요. 자, 상수함끼리 뺀 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공통현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니은의 중심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니은의 중심은 우리가 이렇게 원의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x 계수와 y 계수를 마이너스 나눈 게 계수가 x의 중심이 되죠. x의 중심이 아니라 원의 중심, 미안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4,1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이 디귿을 정리한 직선의 방정식을 디귿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디귿 프라임이 니은의 중심 마이너스 3,1을 지난다 라고 풀 거죠. 자, 그러면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자, 3a-6 하고 여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4y는 4로 바뀌고요. 더하기 a-6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분배하죠. 마이너스 9a 더하기 18 더하기 4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 a 1차항 계산한 게 마이너스 8a고요. 요거 계산한 게 20인데 거기서 6을 빼면 얼마가 남죠, 여러분들? 16이 남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a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